안녕하세요. 주혜주의 마음극장 주혜주입니다. 제가 뭐 변한 거 없나요? 예, 제가 지난 주일에 헤어스타일을 바꿨습니다. 어때요? 더 나은가요? 아니면 더 낫지 않나요? 네, 뭐 낫지 않다고 하더라도 머리야 시간이 가면 기르겠죠. 시작하겠습니다. 재미와 감동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드라마를 꼽으라고 하면 단연 미스터 선샤인입니다. 제가 오랜 동안 바쁘게 살아왔기 때문에 뜨는 드라마를 처음부터 본 적은 거의 없습니다. 드라마가 시작되고 한참 뒤에 여기저기서 드라마 참 재미있다, 참 좋다 라는 소리를 듣게 되면 그제서야 보게 됩니다.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도 그 중에 하나였죠. 더구나 드라마와 거리가 먼 남편이 어느 날 동료들이 아직도 그 드라마를 안 봤냐며 혀를 차는 것에 궁금증이 돌아 주말에 몰아서 그 드라마를 보더니 참 좋다고 제게 적극 추천하였습니다. 하지만 넷플릭스는커녕 유튜브를 보는 것조차 낯설어하는 저인지라 물론 지금은 제가 유튜버가 되었지만요. 드라마를 찾아서 볼 엄두를 내지 못하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던 중에 마침 작년 현충일 즈음에서 우연히 TV 채널을 돌리다가 미스터 선샤인 전편이 방송되는 걸 발견하여 잘됐다 싶어서 보기 시작했는데 드라마가 가진 흡인력에 빠져들어 3일에 걸쳐 온종일 꼼짝 않고 앉아서 드라마를 보았습니다. 제작비로 거의 430억 정도를 들인 만큼 영상미도 뛰어났고 배우들에 대한 개개인의 호불호를 떠나 역시라는 감탄사가 나올 정도로 출연 배우자들의 연기 또한 출중했습니다. 주인공들의 러브라인을 보여주는 장면들과 대사들도 가슴을 울렸지만 특히 현충일 즈음에 봤기 때문인지 우리나라의 독립과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다가 돌아가신 많은 애국선열을 생각하게 될 뿐더러 고마움과 죄송한 마음이 동반된 감동이 무척 컸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었나 봅니다.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이 의병이라는 소재를 매우 잘 활용했고 그래서 감동이 크며 여운이 길게 남는 드라마라는 평이 많았고요. 이 드라마의 영향으로 인해 배경이 된 그 당시 역사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드라마에 대해 설명해 놓은 자료를 검색하다 보니 뜨겁고 의로운 이름 의병, 역사는 기록하지 않았으나 우리는 기억해야 할 무명의 의병들이란 표현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나라의 녹을 먹고 산 나라 덕분에 호의호식한 고위 관료직이 아닌 오히려 국가나 관료들로부터 핍박당하고 착취당하며 억울한 삶을 살아온 노비나 백정, 아녀자들이 등 떠밀려서가 아니고 자발적으로 나섭니다. 무엇을 위해서였을까요? 돈이나 명예가 아닌 자신의 나라인 조선의 주권을 위해서였습니다. 드라마 마지막 부분에서 여자 주인공 고혜신만 살아남을 뿐 남자 주인공들은 물론 극중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쳐 장렬하게 죽어가는 장면을 보면서 더욱 비장해졌습니다. 드라마로 애국심이 불끈 솟는 것을 느끼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드라마 중에 여자 주인공인 고혜신이 영어를 배우고 싶어 찾아간 언덕 위에 있던 목화 학당이라는 장면을 보자마자 제가 다녔던 이화여중 이화여고가 생각났습니다. 이화여중고와 이화여자대학교는 1886년 미국 감리교 메리 플래처 스크랜튼 선교사가 한 여학생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1887년 고종황제가 이화학당이란 이름을 내린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올 때 53세였던 스크랜튼 선교사는 30대에 홀몸이 되어 힘들게 키운 아들이 명문인 예일대학교를 나와 의사가 되었으니 이제 남은 여생을 자신의 나라에서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지의 땅인 조선의 선교사로 오기 위해 오히려 아들네를 설득했고 자신도 일개 조력자가 아닌 독자적 개척 선교사가 되어 조선에 온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 여자들이 다른 분야에서도 그랬지만 교육에서도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는 사실은 드라마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즉 주인공인 고혜신은 조선의 최고 기득권층인 대감집의 귀한 자손인데도 불구하고 여자라는 이유로 영어 교육을 받기 위해 학당에 발걸음하는 것조차 주위의 눈치를 보며 어렵사리 찾아갑니다.
선교 사업의 중요한 분야로 한국 여성을 위한 교육기관을 세울 것을 결심한 스크랜턴 선교사는 정동, 지금의 이화여고 자리죠. 정동의 가파른 언덕에 있는 초가집 19채와 그 옆에 있는 버려둔 빈터를 사들인 후 벽돌로 벽을 쌓아 올리고 지붕은 조선식 기와로 올려서 동서양 건축이 잘 어우러진 200칸이 넘는 궁궐 같은 건물을 짓습니다. 물론 이 건물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위한 저택이 아니라 교육이라곤 일도 받아보지 못하며 살아온 조선의 여성들에게 궁궐 같은 건물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고의 환경을 조성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이토록 훌륭한 교육 환경이 완성된 후에도 한참의 시간이 지난 후에야 즉 1887년 5월 31일 밤이 돼서야 겨우 한 사람의 여성을 학생으로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학생의 어머니에게 학생의 신변을 보증한다는 서약서까지 주고 입학시킨 것인데 서약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미국인 야소교, 기독교를 말하죠. 야소교 선교사 스크랜튼은 조선인 박 씨와 다음과 같이 계약하고 이 계약을 위반할 때는 어떠한 벌이든지 어떠한 요구든지 받기로 함. 나는 당신의 딸 복순이를 맡아 기르며 공부시키되 당신의 허락 없이는 서방은 물론 조선 안에서라도 단 심리도 데리고 나가지 않을 것을 서약함. 스크랜튼. 스크랜튼 선교사가 여학생을 모집하려고 애쓰고 있으나 모집이 여의치 않다는 사실이 황실에 알려졌고 고종 황제는 스크랜튼 선교사의 노고를 알고 친히 이화학당이라는 학교 이름을 지어 하사하였습니다. 참고로 당시 황실을 상징하는 꽃이 여성의 순결성과 명랑성을 상징하는 백꽃, 즉 이화였다고 하네요. 고종 황제로부터 이화학당이라는 장명하사를 받았다는 것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비로소 소문으로만 들었던 서양 사람의 얼굴도 보고 양국관인 이화학당에서 수업하는 학생들도 구경하기 위해 사람들이 이화학당으로 많이 모여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화학당은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여학교가 된 것입니다. 스크랜튼 선교사는 우리나라 여성교육을 위해 헌신한 것 외에도 그 당시 이름 없이 살던 여성들에게 이름을 찾아주는 중요한 일을 하였습니다. 선교사인 그녀는 이들이 세례를 받으러 나올 때 어떻게 불러줘야 될지 몰라 당황했고 처음에는 이들이 어렸을 때 불리었던 이름을 되찾아주면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여성들은 어릴 때 그저 앞집 큰애기 혹은 뒷집 작은애기, 아무개 누이 혹은 누구네 딸이라고 불리다가 결혼 후에는 결혼 전에 살았던 동네 명칭을 따라 한평대 등등이라고 불리었으며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다시 아무개 어미라고 불릴 뿐이었습니다. 이런 사정을 알게 된 스크랜튼 선교사는 세례를 베풀면서 마르다, 미리암, 살로메와 같은 성경책에 나오는 기독교식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드디어 수백 년 동안 이름 없이 살아온 조선의 여성들에게 이름이 생긴 역사적인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앞에 울룰루 영상에서 나누었듯이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름이 없다는 것, 곧 존재의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기에 여성들이 기독교 세례를 받으면서 비록 서양식 이름이긴 했지만 자기 이름을 얻으면서 가치관도 바뀌고 삶의 목표도 바뀝니다. 기독교 신앙 안에 있는 자유와 해방을 발견한 그녀들은 자신의 삶이 바뀐 것에 만족하지 않고 집안에서 침묵과 복종을 강요받고 있던 다른 조선의 여성들에게 자신들이 얻은 자유와 해방을 열정적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이화학당의 초기 학생들 중에 대표적인 학생들을 좀 소개하자면 한국 최초의 여성 양인사인 에스더죠. 이화여대 총장을 지내신 김환란, 헬렌입니다. 독립운동가 황해덕, 에스더죠. 이렇게 한국 기독교 여성운동을 이끌었던 주역들이 다 이렇게 탄생한 것입니다. 이처럼 스크랜튼 선교사는 여성들에게 이름을 부여함으로써 존재를 찾게 해주었고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한국인임을 더욱 자랑스러워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스크랜튼 선교사에 대한 자료를 찾다 보니 이화학당의 교육 이념은 보다 나은 한국인, Koreans better, Koreans only 라는 사항이었다는 내용을 보니 더욱 존경심이 고취되고 감동하게 됩니다.
스크랜튼 선교사가 이화학당의 목적과 교육 방침에 대해 우리의 목표는 여아들을 외국인의 생활이나 의복 또 환경에 맞도록 변하게 하는 데 있지 않다. 이따금 본국인 미국이나 현지인 한국에서 우리가 학생들의 생활 전부를 뒤바꿔 놓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오해다. 라고 말한 것에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성교육의 발판을 마련한 것 외에도 스크랜튼 선교사는 1888년 12월 신분상의 문제로 사대문 안에서는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신분이 낮은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서대문 밖에 있는 애옥의 언덕에 선한 사마리아 병원을 세웠고 이것이 지금의 아현교회의 시작이 됩니다. 당시 애옥에는 죽은 아이들을 갖다 버리던 애고개에서 비롯된 땅으로 서대문 밖에 있는 서울에서 가장 비참하고 후진 곳이었습니다. 그 당시 한국인들은 무려 25년 동안이나 가난한 이들을 돌보고 고아 여성들을 교육하고 사마리아인처럼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한 스크랜튼 선교사를 살아생전에는 매우 명예로운 칭호인 노부인 혹은 대부인이라고 불렀고 향년 7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 장례를 치르게 되자 스크랜튼 대부인의 상여가 양화진에 이르기까지 무려 8km의 긴 운구 행렬에는 연령과 성별과 신분을 초월하여 수천 명이나 동행했다고 합니다. 창립 기념일이 있는 5월에 모교인 이화여고를 방문하니 이화학당을 설립하여 우리나라 여성교육을 처음 시작하셨던 스크랜튼 선교사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더욱 깊어집니다. 또한 5월에 이어 6월의 현충일을 맞이하면서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의 설명에 있던 뜨겁고 의로운 이름 의병, 역사는 기록하지 않았으나 우리는 기억해야 할 무명의 의병들 글귀를 떠올리며 머리 조아려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그분들의 목숨 바친 귀한 노력이 헛되이 끝나지 않도록 부디 우리나라가 모든 국민이 조화롭게 잘 살 수 있는 민주적인 나라로 더욱 발전해 나가기를 간절하게 기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